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자 코스닥벤처팀 이정기입니다. 코스닥벤처팀 안주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안영고님, 최근에 코스닥 상승이 두드러지는데 여러 가지 코스닥 상승에 대한 질문 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금은 뭐 어떠한 기업들을 선택해야 되나 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질문 혹시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코로나19도 비껴가는 강소기업 시리즈 리포트를 계속 쓰고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리포팅을 했죠. 네. 기업에 앞서서 일단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상세 설명 부탁드리고 이어서 기업 하나하나에도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어떠한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섹터 내에 어떠한 기업들이 또 도드라지게 실적이 잘 나오는지 저희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에 또 기업마다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슈별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그 PG 기업들입니다. 온라인 결제, 핸드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하는 PG 기업들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PG 기업들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은 KG 이니시스, NH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KG 모빌리언스 이 세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안준용군 제가 PG 기업들 뭐 실적 좋은 건 계속 누차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사실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KG 이니시스하고 NH 한국사이버결제, 멀티플, 퍼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같은 업을 하고 있고요. 이익도 KG 이니시스가 훨씬 더 많이 나는데 왜 KG 이니시스는 6배, 7배, 8배 정도 수준의 펄을 받고 있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25배에서 30배의 펄을 받고 있나요? 지금 당장 KG 이니시스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KG 이니시스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KG 이니시스가 싼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KG 이니시스가 그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대비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이유는 KG 그룹 좀 리스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2010년 이후로 KG 그룹이 좀 잦은 그 인수 합병을 좀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인수대금 부담을 KG 이니시스한테 이제 전가시키면서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좀 우려가 계속 존재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G 이니시스를 더 사야 되는 이유는 그 현재 워낙 그 PG 그 사업 환경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뭐 어찌됐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소비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사업자들을 고객군으로 두고 있는 이 PG 사업자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게. 다 지금 설명 주신 건 그동안 다 우리가 반복됐던 그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도 설명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KG 그룹의 그룹 리스크 때문에 KG 이니시스가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업 가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KG 이니시스도 알다시피 신문사 인수하죠. 그리고 햄버거 가게 인수했죠. KFC 코리아. 계속 비핵심적인 영업 부분을 계속 M&A를 하는데 뭐 추가적인 뭐 동부제철도 인수를 했고요. 추가적인 M&A를 할 거라는 가정 때문에 우리가 KG 그룹을 조금은 디스카운트 받긴 하지만 그래도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저평가 시킬 이유는 없다는 말씀의 골자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그룹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KG니스가 NH 한국사이버결제보다는 지금 더 싼 국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전용도 계속 NH 한국사이버결제나 KG니스나 똑같은 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KG니스가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을 때 좀 사자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디스카운트 한다 할지라도 뭐 여전히 좋은 국면이죠. 네. 네네. KG 모빌리언스 우리 또 역시 좋게 보고 있죠. 네. 올해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다른 휴대폰 결제 서비스 대비해서 싼 상황이고요.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더 집에서 게임을 휴대폰 결제한다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이익이나 뭐 매출액 성장이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 사업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우리 정민구 연구원 초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우리 건강기능식 담당하는 정민구 연구원한테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기능식 기업 저희 역시 관심 있게 그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호전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군당 홀딩스, 종군당 바이오, 팜스빌 같은 기업을 저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좀 관심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군당 홀딩스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었죠? 네. 원호 일가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서 한 일주일 전쯤에 장중에 주가 조정이 약 10% 가까이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 이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인가요? 아니면은 좀 매도에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참 이게 그 오너리그의 부도덕장애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 10% 정도의 그 주가 하락은 과하지 않나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조금 저가 매수에 동참을 해도 되는 상황으로 판단해도 될까요? 네, 지금 그 종근당 건강이라는 계열사의 그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런 거에서는 지금 포가 몇 배 상황이죠? 지금 8배고요. 그럼 8배면은 건강기능식 회사치고는 뭐 여전히 싼 그렇죠. 네.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건강의 또 다른 계열사인 종근당 바이오 역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신규 추천 기업이죠. 종근당 바이오는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추천을 신규로 드렸는데 포인트 한 가지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종근당 바이오의 포인트. 종근당 바이오가 종근당 건강 락토핏의 원료를 대면서 종근당 건강 락토핏의 성장에 따라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서요. 아, 원재료를 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락토핏 잘 팔리면은 종근당 바이오도 좋고 종근당 건강 이게 두 개 다 좋아지겠군요. 그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종근당 홀딩스의 자회사인 종근당 바이오와 종근당 건강이 두 개 다 좋다면은 종근당 홀딩스 뭐 당연히 계속 기업 가치가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팜스빌 저희가 또 추천하고 있는데 팜스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팜스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PR이 여전히 낮은 상황인데 현재 몇 배 정도 되고 건기준 평균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저평가받는 이유는 네네네.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팜스빌 저가 대비 한 4~50% 주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여전히 팜스빌은 그 매수 구간으로 추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멀티플이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건기식 평균이 약 네. 14~1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팜스빌은 그거의 절반 수준인 8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팜스빌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 낮은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다른 건기식 회사 대비 약 절반 정도 되는 멀티플, 여전히 사도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왜 이렇게 저평가 받냐고 물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상장한 지는 이게 저평가받는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상장하자마자는 실적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 상장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갖고 그렇군요. 실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는 조금은 주가가 저평가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국면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리포트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4분기에 매출 95억이었는데 올해 또 1분기에는 약 15억 정도 더 성장한 11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분기 계속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 관심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온라인 쇼핑 기업 지어소프트라는 기업이죠. 오아시스라는 그 신선 배송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켓컬리랑 똑같은 일하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지어소프트 주가 바닥 대비 거의 80% 가까이 올랐는데 네. 사도 됩니까?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80% 정도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는데요. 그 온라인 쇼핑이 많이 그 증가하면서 신선식품도 이제 온라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매출도 지오소프트도 같이 폭증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연간으로 1,500에서 2,000억 사이는 무난하게 이제 매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올해 있습니다. 1,500에서 2,000억 그러면 일별로 한 5억씩 정도 맞습니다. 일별 매출이 5억 정도 되는 건데요. 지난해 일별 매출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 그렇죠. 됐습니다. 그럼 약 3배 가까이 매출액이 많이 증가하신다는 뛰고 있는 말씀이군요. 네. 마켓컬리는 적자 계속 나는데 지오스푸드는 수익성 관리 잘해갖고 이익이 올해 좀 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익이 안 나는 마켓컬리 1조 정도의 평가를 받는데 지오스푸드는 심지어 이익이 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올해 이익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관리를 잘 해서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익이 높게 나올 수 있겠군요. 네네. 그렇다면은 퍼가 한 15배, 20배 정도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뭐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차트 보면 무섭긴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꼭 조정 받았을 때 사십시오. 너무 급등한 기업들은 조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조정할 때 꼭 사시고요. 지금 뭐 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마 가편의 투자 유효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급등한 기업들은 좀 주가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한도크린텍 역시 한 60~70%의 그 상승을 했는데 한도크린텍 지금 사도 될까요? 캡카 부족해갖고 매출액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캐파 질문을 우선 답변 드리자면 그 2분기에 40%의 캐파 증설이 예상돼 있고 그 위에도 주문이 계속 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출액 성장도 같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가 같은 경우에는 60% 올랐긴 했지만 이번에 그 크게 장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폭이고 그게 이제 해소가 됐고 기업 자체의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매력도 아직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도크린텍 가장 좋게 보는 포인트는 네. 대기업들이 그렇죠. SK, LG 그리고 S그룹까지 모두
정수기 시장에 진출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큰 기업들이 이렇게 정수기 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비즈니스, 그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좋다는 판단이 되고요. 맞습니다. 해외, 북미나 유럽은 정수기 안 쓰고 있다죠? 네. 미국은 그냥 다 뭐 이 저 1.5리터짜리 사갖고 와서 생수 먹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서 아직 공부하셔서 보급이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이 안 네.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 진출이라든지 유럽 시장 진출까지 우리가 가해진다면은 한토크린텍 같은 정수기 부품에서들 아주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겠죠. 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중소형주 많이 소개시켜드리긴 했지만 그 투자자분들이 최근 이제 대형주 움직임도 많이 주시해서 보시고 계신데 그 대형주 혹시 팀장님께서 추천해줄 기업이 없는지 좀 송욱캡 여쭤보겠습니다. 팀장 그리고 중성주 팀장님 저에게 대형주 추천을 질문 다시 한번 주셨네요.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뭐 당연히 제가 중성주 스몰캡 코스닥 팀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형주도 같이 보고 시장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도 항상 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저희 하우스 뷰를 빌어서 말씀을 이제 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 하나금융투자 그 담당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좀 그런 것들 계속 저희가 제가 주시하면서 봤을 때 저는 대형주 중에서는 2개 기업 관심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관심이 있고요. SK 하이닉스 왜 관심이 있느냐?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굉장히 잘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핸드폰이 좀 실적이 안 좋았죠? 그렇죠. 그럼 반도체만 하는 회사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큰 기업 사신다면 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공감하시나요? 하이닉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 저희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NC소프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요. 리니지 모바일 엄청 팔린다는데요. 집에서 다들 게임 하시느라고. 네, 맞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 네네. 영업이익이 5천억인데 1분기에만 약 2,500억의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네네. 그럼 2,500 곱하기 4 하면은 1조죠. 작년 대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개 기업 저는 대형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조금 뭐 저희 의견을 좀 공감하신다면은 아주 작은 폭의 비중으로 좀 이 대형주 투자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더 유튜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하시니 네. 좀 더 많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한번 참고하시라고 대형주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뭐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또 계속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